태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국 상류층의 전유물이라 불리던 명문국제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학생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라는 어느 학부모의 격앙된 외침은 태국 국민들의 깊은 불신과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의 모든 감각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 태국 최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명문 국제학교는 지금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어요. 방콕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 자리 잡은 저희 학교는 언제나 우아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를 자랑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결정 때문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들과 미국의 광활한 자연을 누비며 자라왔고 저와 제 친구들에게 해외여행은 곧 우리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통과 의례와 같았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고 스위스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는 것은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미지의, 아니,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였습니다. 저희의 반한 감정은 단지 개인적인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태국 사회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디어에서 잠시 흥미를 끄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뿐 진정한 의미에서 태국 사회에 영향을 줄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여겨졌죠. 그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은 다름 아닌 우리 학교의 서양권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국이 새로운 유토피아인 것처럼 한국의 기술, 인프라,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극찬하며 한국행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을 듣는 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태국보다도 보잘것없는 동아시아의 한 나라에 불과한데 대체 왜?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들의 설렘 가득한 눈빛은 저의 분노와 경멸의 감정만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태국인 학생들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국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제 말에 위차이를 비롯한 태국인 친구들은 모두 격렬하게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한참 아래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럽과 미국의 경험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학교 측은 서양권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 결국 투표를 통해 수학여행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투표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저는 즉시 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교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저는 숨을 헐떡이며 교장 선생님께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이 수학여행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실 겁니다. 당장 이 결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얼굴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놀라기는커녕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 수학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가진 편견을 깨고 한국의 선진기술과 혁신적인 정신을 직접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화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쟁력을 배워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은 제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속에서부터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학여행은 저희에게 고문과도 같은 굴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내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태국 학생들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거부하며 수업 거부까지 시도했습니다. 교장실을 찾아가 다시 한번 항의하는 학생들 부모님들을 동원해 학교에 압력을 넣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서서 태국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저희는 한국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국행이라는 최악의 현실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굴욕적인 여정에서 한국의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우리가 옳았음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는 순간 저희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와 위차이를 비롯한 태국 학생들은 그야말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죠. 저희는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태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저희가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억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저희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한국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위차이와 저는 태국 학생들을 대표하여 교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저희를 응원하는 태국 친구들과 반대로 한국행을 기대하며 저희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서양권 친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저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듯한 비난의 눈빛이었어요. 수학여행 출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희 태국 학생들 사이의 분열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희의 굳건했던 반발이 외부의 압력에 무너진 상황에서 저희는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결국 우리가 진 거잖아. 이젠 그냥 포기하자. 라고 말하는 친구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까지 저항해야 해. 라고 외치는 친구들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갈등의 한가운데 서서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은 간절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결정적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수학여행 출발 하루 전 태국 사회의 고위층 자제인 한 친구의 아버지가 공항 출입국 관리국 고위직에게 압력을 넣어 저희 일행 전체의 출국 허가를 보류시켰다는 소식이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행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서양권 학생들과 저희 태국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마크는 저에게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죠? 당신들이 출국을 막으려고 이런 짓까지 한 겁니까? 이건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태국 사회의 오만함과 무지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비난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차이와 저를 비롯한 태국 학생들 모두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학교의 결정에 반발했을 뿐인데 저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출국이 보류된 상황에서 수학여행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와 위차이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갈등의 중심에서 태국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저희의 순수한 반감이 뒤섞여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내면은 심각한 고뇌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저희의 반발은 결국 저희를 고립시켰고 저희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팽팽했던 갈등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위기로 변해버렸고 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위기는 저희에게 단순히 수학여행의 취소 여부를 넘어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오만함과 편견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정말 그만한 가치조차 없는 나라였는지 말이죠. 저는 이 갈등의 중심에서 태국 사회가 한국에 대해 가진 뿌리 깊은 불신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으로 떠나야 할 것인가? 저는 갈등의 중심에서 심각한 내적 고뇌를 겪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출발이 무기한 보류되자 학교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저희 태국 학생들은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뜻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음에 좌절했습니다. 위차이는 저에게 우리가 바라던 대로 수학여행이 취소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오히려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재앙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한 학생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국행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서양권 학생들의 리더인 마크였습니다. 저는 그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는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가 저에게 따지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편견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블릿 PC 화면에는 한국의 항공업 고등학교를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은 열정과 집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로봇의 부품을 만들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코딩하며 미래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물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저희 국제학교의 최첨단 시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 그저 유행하는 대중문화나 생산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영상 속 학생들의 모습은 제가 가진 편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마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아버지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학교에서도 미래기술을 연구하고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의 기술력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힘은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과 오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크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종일 영상 속 한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눈빛과 마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보다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대한 저의 태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반전 단서였습니다. 저는 이 단서를 붙잡고 제가 가진 편견을 깨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저희가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크가 보여준 영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한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눈빛,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기술들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이 그저 유행하는 대중문화나 생산하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모습은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하고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진 오만함과 불신이 무너지는 순간,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억지로 그 영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지만, 이미 심어진 씨앗은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며 저의 견고한 세계관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어요. 위차이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크가 보여준 영상이 그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런 영상 하나 가지고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들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가야 알 수 있어.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형편없을 거야. 그의 말은 저의 내면 동요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저는 위차이의 말이 옳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마크의 말이 사실인지, 위차이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희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출국 보류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저희의 출국을 막았던 고위직이 사임하고 저희의 출국 허가가 다시 내려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차이는 결국 우리가 진 거네. 끝까지 저항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 라며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저희의 통제 밖에서 흘러가고 있음에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가진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위차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어. 그냥 가자.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하자. 저의 말에 위차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실망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의 관계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저희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저희 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만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저는 마크가 보여준 영상 속 한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일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저는 겉으로는 위차이와 다른 친구들처럼 차갑고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오만함과 편견을 깨고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내면의 혼란은 극에 달했지만 저는 이 혼란을 극복하고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모든 편견과 오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를 포함한 저희 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을 짓지 않았고 한국의 현대적인 공항시설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군. 유럽의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위차이는 여전히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봐, 저 모든 게 다 것만 번지르르 한 거야. 며칠만 지나면 분명히 실망하게 될걸. 그의 말은 제가 가진 미세한 기대감을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 피어난 호기심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숙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깨끗한 도로,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이 어우러진 도시는 마치 제가 알던 태국이나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도 더 생동감 넘치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첨단 기술 기업들의 거대한 본사 건물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럽의 유서 깊은 건축물과 예술 작품들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경관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더 혁신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위차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벌써 한국에 매료된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다시 올 뿐이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실망과 함께 질투와도 비슷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한국 학교에서 준비한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태국 학생들 대부분은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위해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저희를 향한 진심 어린 환영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노력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차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뭐가 대단해? 우리 태국 전통 무용이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하잖아. 저런 어설픈 공연에 감동하는 거야? 그의 비난 섞인 목소리는 저를 다시 현실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첨단 기술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뇌파를 통해 생각만으로 사물을 움직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동안 스스로를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기술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저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진 오만함과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 제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거든요. 저의 이러한 변화는 위차이를 비롯한 태국 친구들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저에게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너 혹시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잊은 거야? 위차이가 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도 저의 내면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갈등의 한가운데서 저의 내면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태국 학생들 내부의 심리적 압박과 회의감, 그리고 분위기 갈라짐으로 이어졌고 저희의 굳건했던 그룹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저의 시선이 점차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변화는 위차이를 비롯한 다른 태국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배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 저희 그룹 내부에는 점점 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위차이가 제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벌써 잊은 거야? 우리가 이 여행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기억 못하는 거야? 그의 비난 섞인 말에 다른 태국 친구들도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를 향한 불신과 경멸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했을 뿐이야.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어.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혁신적이고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위차이가 제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혁신적이라고? 그게 다 쉬울 뿐이야.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을 보고 감동받은 거야? 우리가 가진 진정한 부와 권력은 이런 시시한 기술과는 비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식당에 있던 다른 학생들까지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감정적인 반응에 당황했지만 제 신념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쇼라고 단정 짓지 마.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해. 너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고 그저 네가 가진 편견에만 갇혀 있는 거야. 저의 말에 위차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주먹을 날릴 것처럼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편견에 갇혀 있다고? 너야말로 한국이라는 보잘것없는 나라에 홀려서 우리를 배신한 거야? 그때 저희의 언쟁을 듣고 있던 마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위차이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해. 싸울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마크의 중재는 오히려 위차이의 분노를 더욱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차이는 마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거야. 너희가 한국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퍼뜨려서 우리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의 말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태국 학생들과 다른 국적의 학생들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희의 불신은 이제 언쟁과 대립, 그리고 감정적인 충돌로까지 번진 것이죠. 저희를 인솔하는 선생님들까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제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위차이와 다른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신념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룹은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위차이를 따르는 친구들은 저에게 등을 돌렸고 저는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보다 더 간절했거든요. 저는 다음 날부터 혼자서 한국의 여러 장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그들의 진심과 친절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을 이해해주려 노력했고 제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위차이와 다른 친구들이 한국을 향해 가졌던 불신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은 다시 한번 태국 학생들 사이에서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 친구가 이제 완전히 한국 편에 선 것 같아. 우리를 배신했어. 그들의 비난은 저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가진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더 섭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모두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위차이, 그리고 태국 친구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위차이는 저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저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한국의 여러 장소들을 방문하며 그들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지만 위차이는 저에게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홀려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한 첨단 기술 연구소에 방문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을 이용해 환경 오염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력에 연신 감탄하며 연구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위차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저에게 다가왔는지 궁금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위차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네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오만함과 분노가 사라진 왠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위차이의 말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가 참관 중이던 연구 프로젝트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한국 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연구 성과를 설명했고 저희는 모두 그들의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태국 학생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우리 태국에는 왜 없는 걸까요? 혹시 기술을 독점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의 질문은 태국 학생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과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고 저는 그 순간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태국과 한국의 해묵은 감정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위차이가 제 손을 꽉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런 질문을 한 거지? 우리 모두를 망신시킬 작정이야? 그의 말에는 그동안의 오만함이 사라진 순수한 두려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가 저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갈등이 아무리 깊어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발표를 맡았던 한국 학생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태국에는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기술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기술이 전 세계의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의 기술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저희의 기술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저희의 오만함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도와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반성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무례함에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태국 학생들을 비난하는 대신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도울게.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차이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저희에게 다가와 저희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힘을 합쳐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저희의 오만함과 편견을 시험하는, 그리고 저희의 용기를 시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숙소로 돌아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냉소를 나누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죠. 위차이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그저 한국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았어. 하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모든 오해와 불신을 풀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편견과 오만을 깨고 저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한국 학생들에게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저희의 무례함과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저희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한국 학생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저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신과 오만함마저 녹여주었죠.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반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태국 최상류층으로서의 자부심과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문화와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모든 세계관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정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에서 진정한 우수성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위차이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내면이 바뀌면서 저희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국 사회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학여행 마지막 날, 한국 학생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여행을 오기 전까지 한국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얕잡아 보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의 오만함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태국으로 돌아가서 태국 사회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혁신적인 정신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말에 한국 학생들은 감동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가진 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제가 가진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더섭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모두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오만함과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진정한 우수성을 인정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마중 나온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희의 한국행이 태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말에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위차이의 부모님 역시 저희의 변화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태국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저희는 가장 먼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보였던 무례함과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희의 변화된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돌아온 것 같아 기쁩니다. 제가 이 여행을 추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교장 선생님의 깊은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께 저희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학교 전체에 알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의 제안에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학교 강당에서 전교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저희의 한국 수학여행 경험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장에는 한국행을 반대했던 태국 학생들과 저희를 지지했던 서양권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옆에는 위차이가 서 있었고 저희는 서로를 보며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며 저희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과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저 유행하는 대중문화나 생산하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에 발표장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정신,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특히 저희의 무례함과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도와주려 했던 한국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이 저희의 편견을 깨고 저희를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듣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표정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거나 의심 가득했던 눈빛들이 점차 놀라움과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위차이가 제 옆에 서서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발표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저희의 발표가 끝나자 발표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거대한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어났죠. 저희의 이야기는 태국 매체에 보도되었고 소셜미디어는 저희의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이소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고 돌아왔다는 기사 제목 아래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희의 진심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전히 저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저들이 한국에 홀려서 태국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면서 태국 사회의 뿌리 깊게 밝힌 한국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용기가 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만 같아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희의 한국행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태국 내 거물급 사업가였던 한 친구의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은 해본 건가? 너희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좋을 거야.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위차이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작은 용기가 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만 같아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저희에게 깊은 좌절감과 함께 저희의 결심을 다시 한번 흔들리게 했습니다. 저희는 과연 이 모든 것을 계속해야 할까요? 저희가 가진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말한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차이와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태국 사회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고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태국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희는 그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발표가 불러온 파장은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습니다. 태국 사회는 두 갈래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벌였고 저희는 그 논쟁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흔들려야만 했습니다. 저희를 향한 비난은 날카로웠고 저희의 진심은 자주 왜곡되곤 했어요. 위차이는 저에게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며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에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화합이었지만 결과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용기가 태국 사회의 오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었던 한 태국 기업가가 저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도 한국의 기술력을 꾸준히 연구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나는 당신들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 한국의 기술력이 태국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침묵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와 함께 태국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오직 하나, 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술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한태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태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가서 한국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배우고 그 기술을 태국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죠.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주도하며 태국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에 힘입어 태국의 젊은이들은 이 프로그램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은 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하이소 학생들이 아니라 태국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죠. 위차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나는 아직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 나는 태국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불신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저희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희는 태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태국과 한국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기술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를 위한 기술 습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포럼의 연사로 나서서 저희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순히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는 태국이 한국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포럼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도한 한태기술 습득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위차이는 저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 나는 아직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 나는 태국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불신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저희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 사회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고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태국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희는 그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태국과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제가 가진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더섭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 사회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고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태국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희는 그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심스럽게 배워볼 수 있었던 것은 편견이란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아 연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